오늘 소개할 영화는 길리언 플린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나를 찾아줘입니다. 오늘은 닉과 에이미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인데 집에 돌아온 닉은 자신의 아내 에이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을 부르긴 했지만 엉망이 된 집과 아내가 사라진 상황에 비해 닉은 크게 놀란 것 같지 않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형사들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닉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닉. We got friends we can talk to? Close with my mom before she passed away. 에이미와 닉은 그렇게 다정한 커플로 보이지 않습니다. 닉은 수사가 되는 동안 쌍둥이 동생 마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Stay? Yeah, I could stay at my sister's. Okay. We're 수사는 진행이 되고 집안 곳곳에 에이미의 혈흔, 부부의 모든 재산이 에이미의 명의라는 것, 닉한테 불리한 여러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에이미의 서랍에서 단서라고 적힌 We 봉투를 have our 찾아내죠. first clue. 형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닉은 기념일마다 했던 보물찾기의 일종이라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아 신난 닉은 경찰들을 데리고 단서가 향하는 곳, 즉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서 2를 발견하죠. Sweet loving smile. 아, 그리고 빨간 팬티도요. These your 이제 슬슬 뭔가 이상함을 느낀 닉은 모른다고 경찰들에게 구라를 치고 바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보기가 꺼지지 않고 결국 자신을 따라왔던 경찰에게 걸리게 됩니다. Sure, fancy meeting you here. It's your dad's house, right? 그래도 다행히 경찰들이 오기 전에 단서 3을 발견하고 숨겼네요. 하지만 기껏 숨겨온 단서 3의 답에 대해서는 닉도 알지 못합니다. I'm not gonna lie. 수사가 계속될수록 조작된 범죄 So the 현장, whole thing looks staged. I mean, watch this. 닉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 최근 이상하게 늘어난 에이미의 사망보험금, 에이미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까지. 닉은 이제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있습니다. 닉은 에이미가 임신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해보지만 에이미가 임신했다는 의료 기록까지 나오게 됩니다. She was pregnant. 아, 이 와중에 닉은 자신의 학생과 동생 집에서 바람을 피다 들킵니다. You fucking asshole! You fucking lied to my fucking face! 영화는 이제 에이미가 쓴 일기장을 통해 이 둘의 과거에 대해 보여줍니다. 어떻게 만났고 프로포즈는 어떻게 We're 했는지, not yet married. Is that correct? You have a world-class vagina. And then 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결혼 후 잠자리에서만 자신을 찾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바람, 이를 의심하는 아내, I don't even like smog. You're out so much. 다툼 끝에 이른 신체적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느꼈던 공포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적힌 일기장은 닉이 경찰 몰래 갔던 아버지의 집에서 반쯤 불에 탄 채 발견됩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에이미가 꾸민 일입니다. 남편 몰래 이웃 친구를 만들고 그들에게 남편이 폭력적이라 거짓말을 하고 남편 몰래 신용카드 빚을 만들었으며 자신의 생명보험금도 늘려놓고 범죄 현장을 꾸미고 살인 도구에 임산부의 소변을 구해 임신 중이라는 의료 기록까지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줄 일기장까지. The right amount. 닉이 살인범이라는 모든 증거는 에이미의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될 자신의 시체까지 말이죠. 한편 다급해진 닉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방송에 나와 자신이 그녀를 죽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자신을 좋아하던 남자, 바니의 집에서 지내던 에이미가 보게 되죠. 그리고 에이미는 닉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저지른 일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적절한 상처, 성폭행으로 보일 만한 적절한 멍, CCTV 앞에서의 약간의 연기, 스스로 성폭행 상처를 만든 후 바니와 잠자리를 가지고 사정하는 직전에 칼로 살짝 목을 그어주고 드라마틱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끝. 참 쉽죠? 모든 사실을 아는 닉은 에이미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 책을 써 크게 성공합니다. 이제 영화는 둘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We're gonna be parents. 영화를 보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섭다, 결혼 어떻게 하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이자 살인자인 에이미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었던 에이미와 닉. 그런데 이 둘은 단순히 에이미가 사이코패스라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닉이 바람을 피워서?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 극중 에이미가 한 말을 통해 조금 다른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When I met Nick Dunn, I knew he wanted cool girl. I wax stripped my pussy raw. I ate cold pizza and remained a size 2. But Nick got lazy. He became someone I did not agree to marry. He actually expected me to love him unconditionally. Then 관계가 오래되면 서로가 편해지고 익숙해집니다. 물론 이런 편함과 익숙함이 오래된 관계만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에 취해 더 이상 노력하기를 거부한다면 이 편함과 익숙함이 권태로 바뀌어 여러분의 관계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영화로도 감상하기에 넘칠 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녀 관계 외에도 꽤나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무비를 보고 싶은 분들이나 영화를 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